1797년 2월 14일 세인트 빈센트 곧 앞바다에서 벌어진 이 해전이 단순한 승부를 넘어선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7척 대 15척이라는 절망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도 영국 해군이 거둔 이 놀라운 승리는 나폴레옹 시대 해전사의 새로운 장을 열애죠. 특히 호레이쇼 넬슨이라는 한 인물의 파격적인 결단이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는지, 그 극적인 순간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이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17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프랑스 공화국군이 연전연승을 거두며 네덜란드와 북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오스트리아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었어요. 육지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영국 왕립 해군이 프랑스 해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796년 스페인이 프랑스와 손을 잡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영국 해군이 보유한 144척의 전열함에 맞서 프랑스의 69척과 스페인의 84척이 합쳐지면 총 153척이 되는 거였죠. 만약 이 두 나라의 함대가 실제로 바다에서 연합작전을 펼친다면 그동안 바다를 지배해온 영국 해군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저비스 제독이 지휘하는 함대는 포르투갈에서 15척으로 증강되어 스페인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비스는 부유한 중산층 출신이었지만 13세의 집을 뛰쳐나와 해군에 입대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62세의 나이에 40년간의 해상 경력을 쌓은 그였지만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본격적인 해전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다행히 그의 휘하에는 콜링우드, 트루브리지, 사우마레즈, 그리고 넬슨 같은 뛰어난 함장들이 있었습니다. 저비스의 기함은 100문의 대포를 장착한 빅토리호였는데 비록 노후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죠. 반면 스페인 함대의 사령관은 65세의 귀족 출신 호세 데 코르도바 제독이었습니다. 그 역시 13세에 바다로 나가 오랜 복무 기록을 쌓았지만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능력보다는 서열에 따른 것이었어요. 코르도바의 기함은 세계 최강의 군함 산티시마 트리니다드호호였습니다. 130문의 대포를 탑재한 이 거함은 당시 바다 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죠. 서류상 화력을 비교해보면 스페인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영국의 15척 중 1등급 군함은 단 2척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해전에서는 단순히 대포의 수만이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포를 다루는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승무원들의 경험과 훈련도가 결정적이었죠. 1797년 2월 스페인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척의 상선이 말라가에서 카디스로 향하는 항해였는데 이들이 운반하는 것은 신세계에서 온 금과 은을 정제하는 데 필수적인 수은이었어요. 이 화물의 중요성 때문에 스페인은 27척의 전열함과 여러 호위함으로 구성된 전 함대를 호위로 붙였죠. 코르도바 제독의 계획은 상선들을 카디스까지 안전하게 호송한 후 함대를 이끌고 브레스트로 북상하여 프랑스 함대와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영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연합함대가 현실이 될 뻔했죠. 바로 이때 영국 호위함 미네르베호가 이탈리아에서의 외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 배에는 영국 해군에 떠오르는 별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타고 있었죠. 미네르바호는 2월 11일 밤 어둠과 안개에 쌓인 바다에서 갑자기 스페인 주력 함대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안개 속에서도 스페인 선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이틀 후 넬슨이 영국 함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보고는 저비스에게 적이 근처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비스는 즉시 함대의 전투 준비를 명령하고 요격을 위해 출항했죠. 새벽이 되자
영국 함대는 2개 종대로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었어요.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스페인군의 신호포 소리로 적이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스페인 함대는 현재 2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모레노 제독이 이끄는 5척의 소규모 부대가, 서쪽에는 코르도바 제독의 주력 부대가 있었어요. 안개가 걷히면서 스페인 함대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비스는 처음으로 자신이 수적으로 크게 열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스트 꼭대기 막루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왔죠. 8척 발견, 20척 확인, 27척 목격. 마침내 저비스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주사위는 던져졌소. 50척이라도 돌파하겠소. 저비스는 이 순간이 기회임을 직감했어요. 2 스페인 그룹 사이로 파고들어 한 번에 적의 절반과만 싸울 수 있다면 승산이 크게 높아질 것이었거든요. 거리가 좁혀지자 저비스는 단일 전투선 대형을 명령했습니다. 컬로든호가 선두를 맡으며 기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죠. 오전 11시 30분 영국 선봉대가 포격을 개시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12시 8분 저비스는 주력 적군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함대 전체에 연속 180도 회전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때 소규모 스페인 부대가 접근해와 영국 전선을 돌파하려 위협했죠. 경험 많은 영국 함장들은 조밀한 대형을 유지하며 스페인군의 틈을 차단했습니다. 콜로서스호가 도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조종 불능 상태가 되었지만 스페인군은 결국 영국 전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물러났어요. 바로 이때 넬슨 제독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74문포 캡틴호를 지휘하며 영국 전선 후방에 있던 그는 현재 대형으로는 스페인군이 곧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오후 1시가 되자 그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죠. 저비스 제독의 명확한 지시를 무시하고 넬슨은 독자적으로 배의 방향을 돌려 스페인 주력 대형을 향해 단독으로 돌진했습니다. 캡틴호는 코르도바의 거대한 기함 트리니다드호를 포함해 6척의 스페인 군함을 홀로 상대하게 되었죠. 이런 바람 조건에서 넘슨이 적에게 접근하는 데는 45분이 걸렸어요. 그동안 그의 배는 스페인군의 집중 포화를 받았죠. 지속적인 공격으로 캡틴호의 장비와 돛대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오고 있었어요. 빅토리호의 저비스는 넬슨이 대형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함선들의 지원 신호를 보냈죠. 콜링우드 함장이 지휘하는 엑셀런트호가 가장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엑셀런트호가 넬슨을 지원하기 위해 전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근거리 측면 포격을 가했어요. 2 스페인 함선 모두 항복의 표시인 깃발을 내렸죠. 엑셀런트호의 대담한 돌진으로 산 니콜라스호가 회피 기동을 하다가 산 호세호와 충돌했습니다. 넬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배는 불구가 되었지만 여전히 산 니콜라스호에 접근하여 백병전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넬슨은 직접 백병전 부대를 이끌고 함장실에 깨진 창문을 통해 산 니콜라스호에 올라탔어요. 짧고 치열한 근접전과 권총 사격 끝에 산 니콜라스호의 승무원들이 항복했죠. 하지만 넬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산 니콜라스호 옆에 붙어있던 산 호세호에서 총격을 받자 더 많은 병력을 모아 산 니콜라스호 갑판에서 산 호세호로 2번째 백병전을 감행했어요. 포획한 한 함선을 다른 함선으로의 도약판으로 사용하는 이 놀라운 업적은 곧 1급 백병전을 위한 넬슨의 특허 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복한 스페인 장교들로부터 너무 많은 검을 받아서 키자비에게 넘겨줘야 할 정도였죠. 한편 코르도바의 기함 거대한 산티시마 트리니다드호는 3척의 영국 함선에 포위되어 집중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의 승무원은 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죠. 오후 4시경 그녀가 항복 깃발을 올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연기와 소음, 혼란 속에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상되지 않은 스페인 함선 2척이 도착해 그녀를 안전하게 견인해 갔어요. 영국 함선들은 재집결하기 시작한 적을 추격하기에는 너무 손상된 상태였고 스페인군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비스는 함대에 편성 신호를 보내고
이미 포획한 4척의 스페인 함선을 확보했죠.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빈센트 곶 전투는 영국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2척의 1등급 함선을 포함해 4척의 스페인 전열함이 포획되었고 약 800명의 스페인 선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으며 3,000명이 포로가 되었어요. 반면 영국군 피해는 전사자 73명, 부상자 227명에 불과했죠. 넬슨의 눈부신 성과는 그가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는 기사 자귀를 받아 바스 기사단의 동반자가 되었죠. 존 저비스 제독은 세인트 빈센트 백작이 되었고 후한 연금과 각종 영예를 받았어요. 반대로 코르도바 제독은 굴욕을 당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작전으로 패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그는 해군에서 해임되고 스페인 궁정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1815년에 사망했어요. 세인트 빈센트 곶 전투는 완전한 선멸전은 아니었지만 중대한 전략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패배로 사기가 꺾인 스페인 함대는 카디스로 돌아가 영국군의 봉쇄를 받게 되었죠. 이는 스페인과 프랑스 해군의 합류 위험이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다음 해인 1798년 이제 소장이 된 넬슨이 지휘하는 영국 함대가 지중해로 돌아올 수 있었고 곧 보나파르트 장군의 군대를 이집트로 수송하는 프랑스 함대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의미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섰어요. 영국 해군의 전술적 우수성과 개별 함장들의 주도성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죠. 특히 넬슨의 파격적인 결단은 후의 해전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직된 전술 교리를 벗어나 상황에 맞는 창의적 판단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거든요. 또한 이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 시기 영국 해군 패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스페인 함대의 무력화로 영국은 지중해에서의 작전 자유를 되찾았고 이는 후에 아부키르만 해전과 트라팔가 해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승리의 출발점이 되었죠. 세인트 빈센트 곶에서의 이 하루가 유럽 해양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